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모히또입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랜 세월을 보낸 저의 고향인 대치동을 드디어 영영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떠나면 돌아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힘들게 보내느라 제가 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태어난 건 정확히 도곡동이더라고요. 제 가족 관련해서 서류를 떼다 보니 도곡동에서 태어나서 유치원 들어오는 해에 대치동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금 다른 지역으로 일본까지 포함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 4년 가량 외지에 나간 적은 있었지만 결혼했을 당시에도 대치동에 살았고,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다른 지역을 좀 전전하다가 아이 교육 때문에 교육의 메카인 대치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학원이라는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돌아온 것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잘 아는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더라고요. 다른 동네에서는 제가 잘 모르다 보니 여기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동네라서 그래서 돌아왔는데 좀 좋은 시기를 잘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치동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그때는 파라군이란 용어는 있었으나 그게 요즘처럼 막 격한 이미지는 없었던 시대였고, 제가 96학번인데 대학에 들어갔을 때 같은 과 애들이 내 집 어디야? 대치동. 그러면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대치동이라는 지역의 그 인지도가 그리 높았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공부 말고는 할 게 없는 동네긴 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했던 일탈이 애니메이션 덕질이었죠. 만화 덕질, 만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유일한 이제 숨구멍이었고, 그때는 일탈이었던 그 그림을 지금은 제 인생의 이제 메인 테마로 삼고 가기로 마음 먹은 그런 딱 타이밍이죠. 예, 제가 그렇게 된 지 한 3년이 좀 안 됐는데 그 전까지는 대치동 키드의 왕도를 걸었죠. 공부 열심히 했고, 제가 매번 동영상에 올렸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제가 공부를 고1 때까지는 그냥 중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한 10등 내외, 전교 등수는 한 100등 내외였던 것 같은데, 고2 때 제가 각성을 합니다.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딱히 계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3이라는 커다란 어떤 그 말이 가지는 무게에. 그래서 성적을 갑자기 쫙 올려서 반에서 2등, 3등을 하게 됩니다. 1등은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그래서 전교 등수는 그러니까 파라군 모 여고 기준 한 16등? 20등 내외로 이렇게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학기 우등상을 받았고, 수능 성적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본고사 준비를 못했어요. 집에 그렇게 집이 넉넉하지 않았고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과외를, 제가 너무 수학을 못해서 수학은 과외를 한 2~3달 한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전 단과학원을 다녔거든요. 학원 거의 안 다니고 $10,000짜리 단과학원 필요할 때마다 한두 번씩 듣고, 거의 집에서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는, 그러니까 진짜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제 왕도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들었고, 교무실 가서 쫓아가면서 선생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필사적으로 공부를 해서 수능을 좀 잘 봤습니다. 전국 상위 1% 안에 들었었어요. 성적표를 받아보니 0점 몇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을 다 다닐 생각이 없었고,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를 하고 만화가가 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100% 붙는 대학이 어디냐를 이제 고3 담임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서강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쓰면 네가 떨어지면 총장이 손에 장을 찢어야 된다.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전액장학금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에 이런 어떤 성공, 어떻게 보면 실패죠. 제가 서울 연고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엄마는 굉장히 좀 속상해 하셨죠. 왜 연대를 쓰지 않았냐. 근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나름 좋은 대학에 전액장학금 타고 들어갔다는 게 저의 굉장히 그 산산조각 나 있는 자존감을 어느 정도 그래도 지탱해주는 하나의 버팀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 하나 얻은 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정말 무식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보답을 해주는구나 라는 믿음.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배신 아닌 배신, 뭔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면 물론 뭐 시험운이 나빠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극복할 정도로 열심히 진짜 목숨 걸고 하면 결과는 대체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모든 시험에서 다 붙은 건 아니지만 항상 시험 결과가 안 좋으면 내 공부가 모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준 게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받은 선물은 그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너무 공부에 이제 치중한 나머지 저의 본질에 대해서 좀 고민할 만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춘기를 이제 겪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24시간 공부였기 때문에 정말 자아 성찰을 했어야 할 시기. 그래서 지금 뒤늦게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이 안 좋은 점은 공부라는 너무 공부에 매몰이 되어서 그 시기에 거쳐야 될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후폭풍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타고난 자기의 모습을 모른 채로 그냥 그 왕도대로 타성에 젖어서 흘러가듯이 살아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강남이라는 지역의 특징이 이제 구획화돼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짜여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골목 가면 뭐가 있고라는 게 대체로 좀 그 예측이 되고,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가 많고 좀 그러니까 검증된 그런 대기업의 어떤 브랜드가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 예외성이라는 걸 겪어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플랜대로, 그러니까 계획대로 가면은 평타는 친다 정도에,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면 굶어 죽진 않아. 약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좀 이 지역의 어떤 설계 자체에도 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계획적이고 예외성이 없고 좀 안전하고 이런 지역이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려고 할 때 좀 저의 창조력,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의력이 있는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타고난 창의력이 없다기보다는 좀 이런 지역적인 특성에 물들어버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파라군이 저에게 그 치워버린 어떤 멍에 어떤 파라군의 감옥 창의력을 이렇게 싹 트지 못하게 하는 뭔가 어떤 억압과 통제에 제가 좀 아직도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뭔가에 좀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것 같다. 그거를 봉인 해제하면 더 좋은 게 나올 텐데, 저도 그걸 느껴요. 그게 억누르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받아온 교육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파라군적인 좀 경직된 사고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그 정해진 루트 왕도 이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 계속 바라보고 달렸던 제 자신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면이 있는데, 그거를 또 제가 그런 어떤 사고방식 바깥에서 저를 조망하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기엔 전 너무 어렵고 미약했죠.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네, 저는 공부를 못하면 일단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항상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치동에서 살면서 득과 실이 있었다. 근데 저는 저희 애를 이제
뱃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그 밖으로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살게 됐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저는 좀 대치동이라는 프레임 바깥에서 좀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주변에서 그래요. 아, 네가 네가 파라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네가 입는 혜택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네가 너무 무감각해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득과 실을 잘 인지를 하고 거기서 제가 받은 교훈을 좀 살려서 저희 애는 그런 어떤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좀 더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그 정해진 왕도 뭐 좋은 성적과 명문대, 뭐 대기업, 그리고 결혼, 출산 이런 루트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지금 며칠째 못 그리고 있어요. 이제 제 집에서 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데 짐은 다 이삿짐센터에 맡겨놓고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책도 읽고 글도 좀 뭔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지금 필요한 텍스트를 번역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또 뭔가가 있어서 번역을 좀 공부 삼아 취미 삼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을 좀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유의미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본의 아니게 라떼 이야기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 좀 제가 양해랄까 그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피해 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 자신이 느끼는 것도 있고 주변에서 제가 이제 많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고 그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느끼는 건 이제 공부라는 거는 사실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시간과 에너지, 집중력. 근데 내가 공부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공부했을 시간에 그림을 그렸으면 지금보다 그림을 100만 배 더 잘 그릴 텐데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아마추어 만학에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제 학력적인 면에서는 스펙이 이제 당연히 저보다 좀 비교적으로 이렇게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의 그림이 너무너무 뛰어난 걸 보고 왜냐면 그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한 훨씬 천재적이고 정말 재능을 타고난 분들이신데 제가 막 수능 공부할 때 그 친구들은 그림 그리고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스토리를 짜고 그러니까 훨씬 작품이 좋죠. 제가 실은 그때 좀 좌절감을 맛봤어요.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수능 전국상위 1% 안에 들 그 노력을 그림에 투자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내 그림이 이렇게 뭐랄까요 초라하고 내 실력이 이렇게 밑바닥은 아닐 텐데라는 좌절감을 제대로 맛봤던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펜을 꺾었던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건 기타 등등은 한 요인을 따져보면 1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난 절대 저 친구들이 이길 수 없어라는. 그리고 뭔가 어쨌든 그러니까 공부를 또 잘함으로써 안 좋은 점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우등생이라는 어떤 저의 위치가 이렇게 많은 우대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너 공부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제 엘리트 취급을 받게 되죠. 평생에 걸쳐서. 예, 뭐 좋은 대학 나왔다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많이 또 뒤떨어지고 내가 어떤 특정 그룹에서 좀 밑바닥 하위에 속하는 그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 제 그림이 아직도 갈 길이 그만이고 정말 저보다 그림 잘 그리시고 좋은 작품을 내시는 분들이 100만 명은 있고 내가 거기서 튀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냥 비교 우위보다는 나는 어제 나보다 더 잘 그리면 돼. 약간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만큼 인간적으로 성장한 거죠. 근데 그때는 정말 우등생인 저 자신에게 더 익숙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좌절한 거죠. 빨리 꺾어버린 거죠. 내가 조금만 공부를 했어도 내가 그렇게 반해서 1등은 못해도 2, 3등이라는 어떤 그런 영광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는데
만화에선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하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구나. 물론 근데 제가 이제 다행히 그러니까 너무 잘 그리시는 분들의 어떤 간택을 받아서 그분들과 함께 엔솔로지 동인지를 내긴 했지만 거기서 제가 솔직히 제일 못 그렸거든요. 제일 못 그렸고 제일 인지도도 낮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스타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의 나약함 어떤 그 네, 좀 그 뭐랄까 상위 그룹에 라는 어떤 그 소속감에 이렇게 제가 좀 중독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위 그룹에 속한 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있었죠. 그래서 패를 꺾었었는데 그게 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좀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음으로 인해서 뭔가 그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난 항상 인정받아야 되고 그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놓쳐버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그림을 못 그렸어. 나는 지금 당신보다 그림을 못 그리지만 나는 대신 공부를 잘해서 이만큼의 대학을 나왔고 이런 스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심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전액장학금 탔고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에 불과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은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새벽에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막 인스타에 글을 썼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냥 준비운동 한 것 같아요. 그림에 관해서는 준비운동을 했고 제가 이제부터 제대로 그림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그 각오,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이제 이삿짐이 정리되고 좀 마음이 안정되고 장소가 좀 안정되면 그림이라도 그리면서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없는 이렇게 사진만 보는 제가 이제 그 어떤 프라이버시에 저촉될 만한 뭔가를 찍을 수가 없어서 만만한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숲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저에 관한 뭐 재미없지만 저를 나중에 혹시나 연구할 분이 계시다면 흥미로울 만한 저의 그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